네, 우선 작가님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만화가고요. 이 만화의 원작자는 아니고 아만자라는 만화를 그린 김보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보통 작가님, 저도 굉장히 팬이고요. 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이랑 관객 대화를 되게 재미있게 하시기 위해서 직접 집에서 만화책을 선물로 가지고 오셨거든요. 이따가 여러분 질문해 주시는 관객분들께 선물 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오네요. 네. 네. 우선 저는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요. 이 작품을 보시면서 약간 좀 마음이 남다르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원래 원작 웹툰을 또 영화로 옮긴 작품이기도 하고 이야기의 소재 자체가 또 작가님께서도 굉장히 마음에 담아두셨던 과거의 이야기들이었던 것 같아서 이 작품을 보시고 어떤 생각하셨는지 좀 궁금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도 되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야기를 결국 만화로 그려서 지금 이렇게 만화가가 돼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작품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얘기한 것처럼 그 죽기 전에 하고 싶었던 일들을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지금의 삶을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비슷한 주제로 이야기를 그린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외적으로 독자로서도 시청자로서도 되게 그 관객으로서도 의미 있는 영화였습니다. 그러면 작가님께서도 이 영화 속의 주인공 춘둥이 했던 것처럼 네. 그 죽기 전에 이 일을 꼭 해보고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만화를 그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죽기 전에 만화를 그리고 싶다라고 했던 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는 순간을 보면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뭐였냐면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아라까지는 말 못하시고 행복하게까지만 말하셨는데 그게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였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행복해지는 방법을 정확히 모르겠으니까 일단 하기 싫은 거는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우연찮게 만화가로 지금까지 운 좋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중국 영화들을 볼 때 오히려 굉장히 이 만화적인 상상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영화 자체에도 굉장히 만화적인 상상력을 많이 불어넣어서 영화를 만들잖아요. 네네. 이 굉장히 부러운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영화 보시면서 좀 재미있게 작가님이 보신 장면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재미있던 장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보면 좀비 나오는 그 장면이랑 거기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자기를 구원해주는 그런 식으로 현실이랑 이렇게 교차를 하면서 연출을 했잖아요. 네. 그 장면이 되게 저는 만화에서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네. 이 영화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구나라는 게 재미있었고 또 주인공을 둘러싼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이제 주인공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 같아서 친구들이라든지 네. 이제 그런 사람들 아니면 옆병상에 있는 환자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모험을 떠나는 네. 모험을 떠나서 자신의 마지막과 조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이야기잖아요. 네네. 근데 이 꺼져버려 종양군 같은 경우는 사랑을 하는 그러니까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므로써 자신의 마지막과 대면할 수 있는 이렇게 힘을 좀 얻는 여성의 이야기라는 점이 굉장히 좀 비슷하면서도 좀 되게 독특했었거든요. 네. 이 배우 혹시 좋아하세요? 작가님? 네. 죄송합니다. 제가 습관이 돼서.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모르는 배우였는데 네. 이 영화 보면서 좋아하게 됐어요. 사실은 바이바이어는 진짜 유명하잖아요. 요새 중국 대세라고 할 만한 여배우고 아마 이별계약을 보셨던 관객분이라면 멜로나 로맨스 영화에 되게 최적화된 배우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발랄한 얼굴도 있고 굉장히 좀 청순한 얼굴도 있고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많이 놀랬던 게 만약에 한국의 또래 여배우한테 이 역할을 맡긴다고 했으면 과연 누군가 이렇게 대담하게 이 작품을 하겠다고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망가지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정말 자신의 마지막을 꿋꿋하게 대면하는 되게 멋진 사람의 모습까지 정말 다양한 얼굴을 보여준 것 같아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진짜. 네. 원작 그 웹툰이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네네. 원작 웹툰도 보셨죠? 네네 봤습니다. 웹툰이랑은 좀 뭐가 달라요? 원작 만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이 달라요. 그 이야기 원작 만화는 작가가 투병을 다 하기 전에 이제 연재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병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영화는 그 이후에 이야기를 다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네. 영화랑 인물도 다르고 관계도 많이 다른 상황이라서 서로 많이 다른 이야기인데 영화에서 좋게 잘 마무리를 해준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이제 누구나 약간 자기를 대입해서 보게 되잖아요. 뭐 그녀도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상상도 못했겠지만 뭐 누구나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만약에 정말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다면 내가 그녀처럼 멋지게 나의 마지막과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멋지던데 작가님은 어떤 생각하셨는지 좀 궁금했어요. 저는 그래요. 암이라는 게 그리고 죽는다는 거가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좀 먼 이야기 같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결국은 다 돌아가시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리고 더 안타까운 소식을 알려드리면 그 중에 상당수는 암으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아직 죽지 않은 상태인 거지 죽지 않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아직 암에 안 걸렸다 뿐이지 암에 안 걸릴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으로 저는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 큰아버지가 다 암으로 돌아가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생각을 항상 약간 노이로제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열심히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 영화 보면서 비슷한 감정을 느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작가님의 작품들 되게 팬이거든요. 되게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고민 상담해주신 넣어놓은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삶은 참 의미가 없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막 무한할 것 같고 나는 늘 건강할 것 같고 나는 시간이 많을 것 같고 이런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그날을 후회할 일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죽음을 인지하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순간순간들이겠구나. 이 영화가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봤었거든요. 그러면 저와 작가님의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이제부터는 관객 여러분들께서 작가님께 궁금한 얘기나 아니면 뭐 꼭 질문이 아니더라도 영화에 대한 이야기, 감상을 같이 나누고 싶은 관객분 손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가 가서 대화를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가님께서 책을 가지고 오셨어요. 서점에서도 되게 구하기 힘들어요. 베스트셀러란 말이에요. 그래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들어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여기 맨 앞, 예, 여성 관객분이 일찍 손 들어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 내 멋대로 고민상담 그거 저도 팬인데요. 혹시 지금 연재 중단하셨는데 다시 네. 연재 계획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요. 네. 너무 개인적인 질문 들어주셔서 네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네, 너무 재밌게 잘 봤어요. 근데 보면서 사실은 제가 암 환자를
띄엄띄엄 봤어요. 그러니까 김보통 작가님 팬인데 네.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을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띄엄띄엄 이제 보다가 오늘 영화를 보는데 장면들이 좀 이렇게 비슷한 장면들이 좀 만나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떻게 느끼셨는지 작가님은 이렇게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 사인회도 오시고 항상 오시는 분이세요. 이제 익숙한 얘기 팬이시군요. 네. 네. 꼬마들도 항상 보는 꼬마들이기 아, 때문에 그렇군요. 자라나는 것도 항상 같이 보고 있어요. 네. 조카 같아요. 근데 아, 근데 띄엄띄엄 보셨다고요, 아버지를? 제가- 네, 독특한 팬덤인데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저도 이 영화 보면서 되게 놀랐던 장면이 있는데 마지막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그 탱고를 추는 그 여인의 옷을 입고 나와서 친구 앞에 서서 친구가 이제 이게 네가 하고 싶었던 거니라고 물어보니까 사실은 다른 것도 하고 싶고 다른 것도 하고 싶고 이런 얘기를 막 해주는 장면이 내 만화에서 내가 마지막 장면에서 의도했던 거와 굉장히 그 선이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그 장면이 너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고 마지막 장례식 장면에서도 죽음 이후를 받아들이는 장면도 되게 지지부진하거나 이렇게 구태하게 흘러가지 않고 그렇게 즐겁게 끝낸다는 것도 굉장히 있었고 또 하나가 가장 마지막 대사가 그거잖아요. 내 이름은 슌둔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 만화 안 보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제 만화 마지막 대사도 그거거든요. 내 이름은 하면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표절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원작은 얼마 전에 봤습니다. 네네. 표절했다는 건 아니고 되게 그런 점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영화예요. 저는 약간 영화 쪽을 일이 그렇다 보니까 뭐가 되게 흥미로웠냐면 중국에서 한류가 정말 대단하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중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장면일 수도 있는데 그 장면을 되게 유쾌하게 풀어낸 것 중에 하나가 별그대의 그 장면을 시간이 멈추는 것 같은 그 순간을 패러디한 걸 보고 또 이 남자 주인공이 떠듬떠듬 한국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뭐랄까 우리는 우리말이라서 어색하게 들리겠지만 중국 사람들이 중국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면 뭔가 되게 유창한 한국어처럼 들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장면이 좀 재밌었고 저도 엔딩 장면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데 가끔 이제 이렇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한 영화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의 장례식을 어떻게 준비할까 그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영화를 보면서 약간 좋은 롤모델 하나를 얻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관객분 손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 갈게요. 네, 저쪽. 작가님 책도 이제 영상화 된다고 들었는데 네, 먼저. 네, 그러면은 그 내용도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네네. 이 영화에서는 되게 재밌게 표현을 했잖아요. 웹툰이다 보니까 김보통 작가님께서는 특별히 영화에서 좀 어떤 식으로 연출을 하고 싶다. 또 이 영화랑 비슷하게 혹은 다르게 어떤 점으로 뭐 더 이렇게 중점적으로 관객분들이 봤으면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죠. 일단 제가 감독은 아니라서 원작자시죠? 네, 원작자인데 이제 암환자 영상화 얘기는 사실 옛날부터 여러 군데서 접촉이 됐는데 항상 이제 진행이 되다 무산이 되는 이유가 이제 과도한 CG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마사지. 굉장히 계속 그거 힘들어하는데 지금도 계속 협의 중이기는 해요. 협의 중이기는 한데 저는 항상 여기서는 이제 본인의 그 투병이 진행되는 과정은 나오지만 실제로 투병이 깊어져가는 거는 약간 생략이 되고 이제 상태가 안 좋아져서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제 얘기는 제가 그린 만화는 이 영화에서는 생략이 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영상화를 한다면 요구하고 싶은 거는 이제 CG를 많이 써주셔서 그
그 표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사실 감독님 만나서 얘기하면은 다 각색해도 상관없다 얘기하거든요. 요즘은. 근데 그래도 미련은 남습니다. 굉장히 뭐랄까 판타지 블록버스터 영화가 되겠는데요. 되면 좋죠. 네. 영화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또 다른 분, 네, 여기 앞에 계신 분. 근데 저 작가님 되게 팬이고요. 네, 그 영화에서도 나왔고 작가님도 항상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하면서 살아가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작가님이 생각하는 본인의 장례식은 어땠으면 좋겠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신뢰가 되지는 전혀 없고요. 저는 만화에도 항상 제가 생각해온 죽음의 방식을 만화에 한번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베리아에 가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주변 사람들한테 해오고 그래서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욕을 많이 먹었던 얘기인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뭔가 안 좋은 그게 됐다라고 하면 아마 여행을 떠나서 사라지지 않을까 그 뒤로. 그래서 김불통이 이렇게 아마존 간다고 뭐 사라져서 그 뒤로 안 온다 잘 살고 있겠거니라고 얘기가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또 요즘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그 완화 의료 열심히 치료하면서 계속 살아남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이야기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관객분 손 들어주시면 갈게요. 이쪽에 남일성 관객분. 안녕하세요. 저도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앞으로 장래도 그렇게 가야 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슬럼프라는 게 많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정신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림 그릴 때 자기가 막히는 부분이 많이 찾아오는데 저의 경우 다른 사람의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럴 때 저기 흉든의 친구들처럼 막 자기가 그 원동력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힘들 때 버틸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는데 저한테는 진정한 그런 게 잘 없는 것 같은데 작가님은 어떤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사람이나 무언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우선 현실적인 얘기로 이제 마감을 어떻게 하는가는 솔직히 거창한 뭔가는 없고 마감이 있으면 어차피 그냥 마감 때문에 그리는 게 좀 있고요. 근데 아만자라는 만화를 그릴 때는 당연히 저도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에 처음 그렸기 때문에 굉장히 막막했는데 계속 쭉 처음부터 끝까지 쭉 쉬지 않고 그릴 수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의 죽음을 제가 이제 받아들여는 저 스스로가 받아들이기 위한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서 받아들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제 마음에 있는 상처를 저도 치료하는 과정이었거든요. 내가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상황을 어떻게든 이해를 하고 싶고 돌아가시기 전에 나누지 못한 얘기를 이 과정을 통해서 나누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좀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힘들기도 했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이렇게 작가님을 지지하고 도와 마음의 그런 어떤 안식처가 되어주는 친구분들이 많으세요? 그 부분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게 주변에 제가 만화를 그리는 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뭐 저희 어머니는 요즘도 이제 만화 그만 그리고 이제 회사를 다시 알아보는 게 어떠니라는 얘기를 작년까지 하셨기 때문에 근데 아마 아버지가 살아계셔도 아버지도 싫어하셨을 거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뭐 낭만적으로 할 게 없어가지고 제가 건너뛰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얼굴에 탈을 보통 쓰고 사진을 네. 찍으시는 이유도 주변에 작가님이 그림을 그리신다는 걸 잘 모르기 때문이신 거예요? 이게 탈을 쓰는 거는 1차적으로는 제 만화 홍보를 위한 거고요. 네. 이렇게 어떻게든 내 캐릭터가 나갈 거니까 홍보를 위한 거고
딱히 숨기는 건 아니에요. 그냥 드러내고 싶지가 않은 거지. 네. 제가 지금 사진 자꾸 찍으셔가지고 불안한데 제가 잘난 얼굴이면은 다 나가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니까 1차적으로는 만화가 평가를 받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부가적인 정보는 오히려 방해만 될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멋있으신. 딱히 숨기는 건 아니고 그냥 되게 드러내고 치밀하시군요. 싶지가. 캐릭터를 알리기 위해서. 네, 홍보용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예, 또 관객분 손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 할게요. 여기 앞에. 컴퓨터 켜서 하루 종일 컴퓨터 두드리고 밤에는 이제 회식 따라가서 술 먹고 접대하고 tom버린 치다가 새벽에 집에 와서 다시 잠들고 집에 갈 때 이제 부장님한테 인사를 어떻게 하냐면 퇴근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집에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퇴근을 해서 말 그대로 집에 다녀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를 목격을 했죠. 그때 이제 회사원일 때인데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느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아버지가 결국은 미래의 내 모습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지금의 삶을 이대로 이어져 나간다면 나도 20년 뒤에 30년 뒤에 똑같은 모습으로 병상에 누워서 그때 가서 자식한테 행복하게 살아라 너는 행복하게 살아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약간 좀 무섭더라고요. 굉장히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슬프기도 하지만 굉장히 무섭기도 해서 나는 어떤 내가 그 돈을 많이 벌거나 뭐 안정적인 삶을 살지 못할까 두려워서 지금의 삶을 이어나간다면 그래서 맞이하게 될 미래가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라면 아버지의 모습이 뭐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여하튼 아버지의 모습이라면 그거는 굉장히 슬프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막무가내로 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저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퇴직금이 오래 다닌 게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그냥 막무가내로 그만둬서 별의별 일을 다 준비를 했었어요. 뭐 장사를 하려고도 했었고 DJ를 하려고도 했었습니다. 그 허황된 그런 걸 엄청 많이 했었어요. 음악도 해보려고 하고 뭐 다 해봤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이제 만화를 그리려고 마음을 먹은 게 아니고 거꾸로였어요. 만화를 그려보겠느냐고 이제 제안이 왔었거든요. 그럼 제가 재능이 있어서는 아니고 제가 백수로 다 6개월 놀고 있는 거를 보시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제 그림을 못 그려도 되니 이제 회사원에 관한 만화를 그려보는 게 어떻겠니라고 제안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미생이 한참 유행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우연히 시작하게 됐는데 특별히 계시나 이런 거는 없었고 재능 이런 것도 없었고 뜻도 없었어요. 근데 그런데도 계속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예요. 지금 만화를 그리는 게 너무 좋다가 아니고 내가 싫어하는 삶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싫었던 것만 다 피하면서 살자라고 하니까 이 길을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뭐 각오나 이런 거는 없었고 길도 저는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만화를 그릴 수 있나요? 모르고 어떻게 해야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나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일이 있으면 적어도 원하는 일로 가는 길을 정확히 모르겠으면 원하지 않는 길에서는 벗어나야 내가 원하는 길이 어딘지를 알아라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적을 수 없지만 저는 그 생각밖에 안 해요. 원하지 않는 길에선 벗어나서 거기서부터 한번 길을 찾아보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떻겠나라고 생각합니다. 헛소리가 길었습니다. 네. 네, 아닙니다. 여러분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예, 시간이 조금 늦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죄송합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하신 얘기가 그런 것 같아요. 사라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되는 게 삶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이 영화 속의 순둥이나 아니면 작가님의 아버님이나 누군가의 삶이 끝나지만 그 끝나는 누군가의 삶이 다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또 깨달음을 주는 생인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사실 남고 계속 남고 해서 같이 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슌동이 얘기하는 것처럼
같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꺼져버려 종양군은 굉장히 밝고 또 뭐 가슴 아픈 장면들도 있지만 가족 드라마도 있지만 밝고 유쾌하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또 작가님의 작품은 약간 또 색채가 다른데 이 암환자라는 작품이 주는 마음의 먹먹한 기운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알고 계시는 관객들, 팬들도 많으시겠지만 아직 못 보셨다면 작가님 작품도 꼭 한번 보십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영화 보고 이야기 나눠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 원래 8시에 주무셔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들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늦게까지 카페인으로 지금 버티고 계시는 우리 작가님께도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가님 인사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마지막 인사? 네. 네, 끝 인사 해주시겠어요? 다음에는 제 만화 원작 영화 지구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